Nah,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bigger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네, 안녕하십니까. 통과학인권의 이상호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가기 전에 바쁘신 와중에 이런 기술들에 관심이 가져주셔서 참석해주신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회자분께서 먼저 말씀해주신 것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폴리에틸 폴리오를 어떻게 신도시게 그리고 다양한 그런 구조를 가지는 그런 형태로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 시간에는 좀 이렇게 소재는 만드는 건 됐는데 좀 지금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들을 좀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드론 총회 같은 경우에는 메탈로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메탈3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총회의 분위기죠. 실리콘처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미관적 구조에 따라서 그 HT가 굉장히 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야에應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하이드로 실레이션 쪽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연구들 예가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고분자적으로 이용하는 예들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BCF라고 하는 폴리네이티브 되어 있는 그런 총매를 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 구조자 구조가 그러면 대부분 보면 그 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아주 리니어하거나 아니면 하이퍼 브랜치 타입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이클 보통 퍼펙트 사이클이겠죠.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 구조를 가지면서 가지의 개수를 조절한다든가 가지화 정도를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참 요번에는 어떤 성질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분자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체인 핸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이브 단열 고림도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용액상 거동도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토폴로지에 따라서 벌크상에서는 소개랑 정도가 어떻게 또 달라지고 자기들끼리 스태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면 어떻게 달라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좀 재미있어 보여서 일단 연구를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관련된 특허 내용에 따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양이온중합 혹은 음이온중합이 산업계에서 지금 산업화된 예가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 자체는 이런 이온중합 같은 계열들은 이렇게 사용된 솔벤트라든지 단량체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제 단계 혹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정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들이 좀 많은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일단 그 총매 솔루션 상태에서 그 친수성 단량체를 넣어줬을 때 얘네들이 순식간에 반응이 가버린다면 가라앉아 버릴 거고 이 가라앉은 애들이 실질적으로 쪼르륵 따라내버리고 이 용액상에는 다시 총매가 들어있을 테니까 단량체만 넣었을 때 지금 반복적으로 얘네들을 친환경적으로 리사이클 시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양이온중합의 문제점인 그런 굉장히 그 정제 조건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좀 트랙을 좀 쓰기는 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고분자 구조 자체는 분석 결과로 이런 환영 구조를 가지면서 특이하게 이런 가지들을 주변에 갖는 그런 형태를 띄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톨렌 같이 좀 유해한 그런 솔벤트 안에서도 작동을 잘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 유럽에서 분류하고 있는 NiSO, MEK, 에틸 아세테이트 같은 약간 친환경적인 솔벤트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곳에서도 곧잘 워킹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공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는지 좀 PDI를 좀 부르드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단량체만 200g 스케일로 저희가 스케일업을 했을 때 실험실에서 1분 이내에 상온에서 굉장히 그 99% 이상의 일조로서 지금 그런 폴리에테르 폴리오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부분자들은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정제를 한 조건과 정제를 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각각 이렇게 비교를 다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사이드 반응이 적게 일어났고 그리고 NMR상에서도 그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는 말씀드렸던 이 리사이클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4번 정도까지는 다 10분 이내에 다 99.9% 컨버전 다 보이고 실질적으로 분자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프리피케이션 되어 있는 폴리올 자체가 이 호모지니어스한 상태에 있을 때 총매 자체를 일부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UV로 정량을 해보니까 뭐 각 사이트마다 약 10%씩의 총매들이 이런 보분자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한 게, 그래서 이런 특이한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특이한 구조를 조금 더 이렇게 오픈 체인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대로 조금 더 브랜치들이 좀 더 많은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6기 베이스를 조금 스테릭 피트가 작은 놈과 큰 놈을 쓰게 되면 큰 놈을 썼을 때는 이 이온 결합이 워낙 거대해지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체인이 풀려서 하이퍼브랜치 타입이 나오게 되고 작은 놈을 썼을 때는 실질적으로 환영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 수소결합 남아있는 루이스 베이스하고 글리시돌에 있는 살독실 그룹과 이런 수소결합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반응 메커니즘 자체를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서 여기는 브랜치 비율 자체가 좀 더 늘어나는 형태로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엔드리트 포인트나 터미널 그룹이나 혹은 리니어 그룹들의 썩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이 반응 메커니즘이 바뀌기 때문에 2차 알코올이 더 형성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1차 알코올이 좀 더 억제가 되고 이 구조 내에서 2차 알코올이 좀 더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재밌게 트라이부틸 아민을 넣어준 아이들은 레퍼런스 체인이 열려가지고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 PBD를 썼을 경우에는 이 환영 구조를 유지하면서 브랜치가 더 많아지는 그런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게 비교본으로 이제 퍼펙트 리니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특성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절대 분자량 자체는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PC 분자량은 상대 분자량을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이제 각각의 토폴로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들을 통해서 말들 토폴을 통해서 얘네들의 분자량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조절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하이퍼 브랜치 타입하고 브랜치 사이클링을 같이 환영 구조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대해서도 비교를 할 때 이 가지와 정도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비교분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만드는 샘플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벌크상에서는 당연히 토폴로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각 체인에 미치는 분자 내 수소결합과 분자 간 수소결합을 서로 다르게 할 거라는 예상대로 보시는 것처럼 BC 타입은 환영 구조를 갖는 애는 마이너스 7도, 하이퍼 브랜치를 갖는 애는 마이너스 7도, 여기 환영 구조를 갖는 애들이 마이너스 38도로 꽤 유의미한 그런 퇴직값을 나타냈고요. 퍼펙트 리니어한 애들은 거의 마이너스 8도로 다른 구조들하고도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분자 구조에 따라서 타입 가이널 볼륨에 따라서 타입 가이널 볼륨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용액상 거동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절대 분자량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각각 이동도 값을 좀 비교하게 되면은 BC 타입은 하이드로드 아니랑 볼륨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장 빠른 이동도 값을 나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GPC 값에서는 가장 작은 분자량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드로 단알 볼륨이 가장 커서 이동도가 높은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GPC에서도 가장 높은 이런 분자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DB 값이 비교료 브랜치, 그러니까 가지와 정도가 비슷한 정도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환영 구조를 갖는 놈과 안 갖는 놈은 같은 분자량이라 굉장히 용액상 노동을 다르게 하더라라는 것을 현재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구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리시돌 자체는 제가 글리시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보분자화가 되고 나면 글리세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보분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얘네들을 정제 없이 비금속 촉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라이장 컨디션에서 공기 중에서도 수백 그램 단위의 그런 프로덕트를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이런 루이스 베이스, 아민제 베이스를 사용을 함으로써도
얘네들이 그 토폴로지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오늘 발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